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여자입니다. 남편은 30대 후반 전문직이고 월 2천 정도 벌어요. 저는 결혼 전까지 월 400에서 500 정도 벌었고요. 남편이 제 인스타 보고 먼저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났어요. 제 직업이 오후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직종이라 남편이랑 시간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안했죠.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신혼 즐기자. 내 외벌이로 충분해. 나중에 아이 낳으면 육아에 전념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일했거든요. 고마웠어요. 결혼하면서 일은 그만뒀고 지금은 주 2회 알바로 월 100 정도 용돈벌이 하면서 집안일이랑 요리하며 지내고 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이랑 제가 모은 돈에서 1억 넘게 2억 가까이 가져왔고 남편 밥 해주는 재미도 있고 나름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원래 애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아기 낳기도 싫었어요. 귀찮고 제 삶이 다 바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언니 딸, 제 친정 조카가 생기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4살 된 조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애가 이렇게 이쁠 수 있구나 처음 느꼈어요. 내 아기도 갖고 싶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죠. 언니가 일 있을 때 한 번씩 조카를 봐줬어요. 남편도 괜찮다고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생아, 형부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조카 좀 봐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맡겨.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조카랑 일주일 지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조카를 일주일 동안 봐줬어요. 힘들긴 했지만 나름 재밌었어요. 조카가 제 요리 먹고 좋아하는 모습도 귀엽고, 아,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은 남편 누나예요. 노산에 어렵게 애를 낳았고 이제 돌진한 아기가 있죠. 옳게. 내가 이제 복직해야 하거든. 그래서 그러는데, 뭐지? 무슨 부탁인가?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을까? 네? 봐주라고요? 내가 복직하면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옳게는 집에 있잖아. 하루 이틀 맡기는 거면 당연히 봐주겠죠. 근데 복직한다고 봐달라고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요. 계속은 좀 곤란해요. 제가 웃으면서 돌려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형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애도 없고 집에서 노는데 안 봐준다니 서운하네. 그게 아니라 매일 봐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나는 형편상 맞벌이 해야 하는데, 돌 지난 애를 어린이집 보내기는 너무 미안하거든. 너희 애기 생기면 어린이집 보낼 거잖아. 그 전까지만 좀 봐줘. 너도 친정 조카 일주일이나 봐줬다며? 그럼 우리 애도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친정 조카는 제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봐준 건데 그게 왜 시조카까지 봐줘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형님, 죄송하지만 주 5일 매일은 정말 못 봐드려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동생이 번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오래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애 생기기 전까지만 좀 봐주면 안 돼? 형님, 저도 제 생활이 자기 시간만 중요해?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줘? 듣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어머니께 바로 전화하셨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아, 형님한테 전화 받았다며? 네. 네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 목소리는 형님보다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형님이 힘들게 가진 애야. 어린이집 보내면 균 없는데 건강하고 시간 많은 네가 있는데 굳이 형편도 어려운 애가 돈 주고 사람 써야겠니? 어머니, 제가 애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조카 봐주고 나면 네 자식 키울 때 수월하다. 미리 연습한다 생각해. 형님도 얼마나 힘들겠니? 너도 나중에 애 낳으면 알 거야. 가족끼리 도와야지.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 형님 부부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 남편은 개천에서 용났다는 것, 그리고 그 동생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다는 것. 저는 그 말들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냥 남편 덕분에 잘 사는 사람이구나. 시댁 입장에서는. 제가 결혼 전에 능력 있었던 것, 제 나이 치고 잘 벌었던 것, 1억 넘게 가져온 것,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집에 있으니까 남편 돈으로 사니까 그냥 노는 사람인 거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안 될 것 같아요. 지은아,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어요. 같이 저녁 먹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누나한테 전화 왔었어? 응, 엄마한테도 왔다며? 남편도 전화를 받았나 봐요. 여보, 3월까지만 어린이집 새학기 시작할 때까지만 조카 좀 케어해줄 수 없을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남편까지? 내가 애 키워주려고 결혼한 거야?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냥 좀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게 주 5일 매일 애 보는 거야? 3월까지만. 그게 몇 개월인데 내가 애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당신 친정 조카는 일주일이나 봐줬었잖아.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그건 내가 좋아서 봐준 거야. 우리 언니가 나한테 네가 집에 있으니까 봐줘.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라고. 그리고 4살이랑 이제 돌진한 아기랑 같아? 그래도 가족인데 좀 도와주면 어때? 그럼 당신이 퇴근하고 매일같이 봐줄 거야? 밤에 애 울면 당신이 달래줄 거야? 내 일하는데 그건 좀. 나는 일 안 하니까가 괜찮아? 그게 아니라 너는 시간이. 집에 있다고 시간 많은 거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정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정이 없다고? 말다툼하다가 화가 너무 나서 다른 방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전에 남편이 또 똑같은 소리 하길래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형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도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전화 좀 받아줘. 엄마랑 누나가 걱정하시잖아.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변했다고?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한 거야. 무슨 소리야? 집에 있으면 뭐든 해줘야 하는 거야? 내가 집에 있는 건 당신이 쉬라고 해서 쉬는 거잖아. 그래도 가족이. 가족이면 다 해줘야 해? 집에서 노니까 시조카 정도는 무조건 봐줘야 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가 진짜 힘들대. 어린이집 보내기엔 애가 너무 어리고. 그럼 육아휴직 쓰면 되잖아. 그게 형편상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희생해야 해? 희생이 아니라. 그럼 뭐야? 매일 남의 애 봐주는 게 희생이 아니면 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형님,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 남편까지. 셋이서 저를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며칠간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시댁 전화는 다 받지 않았고 남편이랑도 냉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누나한테 연락 왔어. 또? 아니, 이번엔 좀 달라. 뭐가? 남편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형님한테 온 문자였어요. 동생아, 올케가 그렇게 싫다고 하면 혹시 시터 비용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깨달았어요. 아,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구나. 엄마가 봐주고는 싶어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어서. 시터 쓰면서 엄마랑 같이 보려고 하는데 1년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형님은 처음부터 나한테 봐달라는 게 아니었네. 무슨 소리야? 진짜 내가 봐주길 원했으면 나한테 계속 전화했을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잖아? 바로 당신한테 돈 보태달라고 연락했잖아. 내가 거절할 거 뻔히 알면서 계속 괴롭힌 거야. 결국 당신이 돈 보태주자고 말하게 하려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한테 집에 있으면서 뭐 하냐. 동생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너무 매정하다 이런 말 하면서 괴롭혔잖아. 그러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당신이 미안해서 돈 보태주려고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진짜 계산적이었어요. 사실 저도 고민했었어요. 남편이 처음 3월까지 봐달라고 했을 때 차라리 돈으로 해결할까 생각했거든요. 매달 100씩 지원해줄까? 그 정도면 시터 비용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된 이상 솔직히 괘씸했어요. 당신 얼마 보태줄 생각이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00 정도? 한 달에? 아니, 한 번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게 1년이면 부족하지 않을까?
나는 그 이상 안 줄 거야. 여보, 500 주고 이걸로 알아서 하라고 해. 분명 나중에 더 달라고 할 텐데 매달 쪼개서 보내주는 것도 짜증나고. 그래도 이 이상은 절대 안 줄 거야. 당신 월급은 내가 관리하잖아. 그 이상 받는 상여금 같은 거 오빠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돈에서 더 주는 건 관여 안 할 테니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돈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돈 관리는 제가 맡은 거예요. 남편도 그게 좋다고 했고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컷해주는 걸 원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당신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는 달, 돈은 당신이 관리하잖아. 거기서 더 주고 싶으면 당신 알아서 해. 알았어. 결국 돈으로 해결됐어요. 500만 원 줬고 형님은 그걸로 시터를 쓰면서 시어머니랑 같이 조카를 보기로 했대요. 전화 통화는 안 하고 남편을 통해서만 들었어요. 고맙다고 전해달래.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지은아, 도와줘서 고마워. 네. 형님도 많이 미안해 하더라. 네가 오해할까 봐. 오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오해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뭐?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잖아요. 저보고 봐달라는 건 핑계였고. 그게 아니라, 제가 집에 있다고 해서 시조카까지 돌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은아, 너 왜 그렇게 해?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앞으로 시댁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관여 안 할게. 여보, 당신이 돈 더 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줘. 나는 모른 채 할 거야. 남편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애 볼 일은 없어졌어요. 돈으로 해결됐고 형님도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시어머니도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풀려요. 가장 큰 이유는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이 저보고 봐주길 바랐다는 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아직도 화났어? 응,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은 정말 내가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 남편이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그래. 너 집에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했어. 그 말에 또 화가 났어요. 내가 집에 있는 건 당신이 쉬라고 해서야. 시조카 돌보라고 쉬는 거 아니야? 알아. 근데 그때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지금은 알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는 모르는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만약 내가 봐줬으면 어땠을 것 같아? 3월까지면 4개월이야. 4개월 동안 매일 남의 애 돌보면서 살았을 거야. 그럼 우리 애는 언제 나? 시조카 키우느라 지쳐서 우리 애는 더 늦어졌겠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 봐주면 계속 부탁할 거야. 한 번 더, 조금만 더 이러면서. 그건, 당신 가족은 그런 사람들이야. 나도 이제 알았어. 남편이 슬픈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같이 살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몰라서 그랬겠거니? 하지만 쉽게 기분이 풀리지는 않아요. 돈으로 해결돼서 다행이긴 해요. 진심으로 저보고 계속 봐주라고 우겨댔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시댁 편이었다는 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니었나? 근데 위기가 오니까 남편은 친가족 편이더라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게 제일 무서워요. 지금은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감정도 풀리겠죠.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미워요.